일본에 가보십시오. 일본에 교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교회 없습니다. 중국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지금은 좀 달라지고 변하기도 하면 대만에 가보십시오. 대만의 교회 길거리에서 보이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유독 이상한 겁니다. 적화된 도시, 해만 지면 빨간 십자가로 도배가 되는 도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찍는 기준으로 날씨가 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막 이게 뭐 비바람도 쳤다가, 그런데 뭐 이러면서 곧 그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희 씨는? 범이 제일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기후 변화 심하죠. 우리 북에서는 여자 마음 모이면서 변덕스럽다고 이런 말도 했거든요. 아, 여기 똑같네. 아, 진짜 그래도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서 제가 뭐 생각하는 게, 이제 지금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되게 변덕스럽고 뭐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지만, 곧 그 계절이 바뀌는 걸 우리가 막지 못하듯이 어떤 그 발전의 길 그리고 평화의 길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희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뭐 정해진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뭐랄까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뭐 역사가 진보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신념이 없다면, 뭐 신념을 가진 사람 미래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지내왔고 뭐 촛불 정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연희 씨는 어떻게 그 10년을 또 버티셨겠습니까? 그런 믿음이죠, 믿음. 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태용호 TV라고 그래야 되나? 태용호 의원 얘기인데, 뭐 제목이 북한의 10개명이에요. 뭐 또 영어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꾸 듣는데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좀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뭐 같은 내용이라서 북한의 10개명,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은 왜 기독교를 말살했을까. 아, 그게 조금 뒤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나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주면 뭐 영어를 해요. 전 영어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어느 분이 계셨어요. 외고대학 나오신 분이. 근데 그분이 듣다가 같은 대학생인데, 같은 대학에 나왔다는 북에서 거죠. 같이 평양외고대학 다녔는데. 평양어도 평양외대 같이 다녔는데, 너무 듣기가 창피하다. 제발 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평양외고대학 망신 다 시킨다고. 어떻게 외고대학 졸업생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 영어의 원산지잖아요, 영국은. 영국에서 몇 년간 외교관으로 사업했다는 그런 사람 발음 왜 저 개똥이냐. 주 활동 무대가 영국이었죠. 영국이었죠. 와, 그래서 저는 뭐 영어를 모르니까 멋있으면 보이더만 뭐 말 잘하더만 영어를. 근데 막 듣기가 불편하다고. 발음 그렇게 개똥이다고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 조금 힘을 너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굴리시더만. 아, 일부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내려고 그랬겠지. 네, 그래서 뭐 영국식 영어라고 많이 뭐 댓글에도 뭐 나오고 뭐 할렐루야 아멘 난리도 아닌데, 이제 보면 뭐 영국식 영어 쓴다고 막 써있고 하는데, 그 영국식 영어인데 너무 많이 굴리시는 것 같아. 태용호 씨.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외국 생활 좀 해봤다고 영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분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참고로 조금 알려드리면, 그 연희 씨에게 팁을 주었던 그 평양 외국어 대학,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압록강 군사대학이라고 북에 있대요. 근데 거기서는 미국식 영어를 주로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미국과 맞상대를 해야 되니, 물론 영어는 다 통합니다. 똑같지만 이제 아무래도 발음이나 여러 가지 미국식 영어고, 평양 외국어 대학은 물론 뭐 지금은 좀 여러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정식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스탠다드로 보니까 이제 그쪽에 조금 치중해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에 봐서도 조금 이제 이분이 나와서 영어로 이렇게 뭘 전파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의욕이 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서두에 좀 하면서, 내용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거를 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자막이 있으니까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영어로 자기가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리고 남북 관계를, 그리고 북미 관계를 진짜 파탄 내기에는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컨텐츠를 지금 이 사람이 만들고 있구나. 약간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 내용이 그 보수 우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성경의 10계명, 그것을 그 북한의 어떤 그 원리 원칙과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북을 매도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심화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짰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금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네. 남쪽 분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교회가 엄청 많더만. 근데
여기서 제일 말하는 게 한국 기독교나 뭐나 이런 데서 가장 북의 반복적인 어떤 활동도 제일 많이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 북의 정교를 자유화시켜야 된다. 정교를 들여야 된다. 이런 말 항상 합니다. 근데 이 태영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에는 무슨 10계명이 있다고 해요. 네, 10계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0계명이 바로 북의 당일 상식의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북의 당의 원칙. 당의 10대 원칙. 네, 그게 바로 정교의 10계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북은 기독교도 없고 뭐 좀 하는데 북이 정말 10계명으로 무장된 나라라면 이게 뭔데? 기독교가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참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북에서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배울 때 김씨일가가 건강을 아예 저작하는 이런 마술을 부려가지고 한반도에서 또 일본까지 해방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의 정치의 흐름, 그러니까 뭐 김주석,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지금의 총비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보수들이 싫어할 만한 뭐 신격화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인적인 어떤 마술 뭐 이런 걸 부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태영호가 한 거죠. 네. 그거를 나는 태영호도 북에서 당연히 거등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생활해서 당의 그냥 평민이 아니라 공무원, 그쵸. 공인으로서 생활을 했다 그러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저도 같이 태영호나 똑같이 평양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우리가 일본을 해방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본을 해방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10계명의 1인가요? 네.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대요. 그거를 이제 태영호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10계명 제1원칙이 있다. 근데 북의 10대 원칙의 1은 언사회를 김일성, 김정일화 하기 위하여 먼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10계명 1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여기분들이 자꾸 언사회를 김일성, 김정일화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특히 주체 사상에 대한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언상을 김일성, 김정일화 한다는 거는 주체 사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체상이잖아요. 근데 주체상은 뭐냐?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체사상이고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화 정신이라는 거는 인민사랑, 인민이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정신이 인민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민에 대한 사랑을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정신으로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을 믿어야 된다. 인민을 하늘로 모시는 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중점입니다. 이민 위천.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정신을 위해서 모두가 다 먼바쳐 투쟁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지.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 그 개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아무래도 모토나 구호라고 하는 것은 세고 이제 강하고 뭐랄까 간결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계명에서 말하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더라도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든지 뭐 유일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유롭고 관대하며 다른 해석들을 해주면서 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꼭 글자 그대로 아주 협소하게 그리고 불리하게 북을 공격하기에 유리하도록 해석해서 과연 누가 좋은 건지 이것이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이교도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가르치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다른 해석들을 한다고 하면 북에서도 지금 연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대 원칙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것이 정말 특정 개인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개인,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조금 독특한 사상, 그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부터 내려온 사회주의 여러 갈래 중에 북이 채택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정책, 특히 80년대 후반, 90년대 뭐 막스 레닌주의의 많은 위기 속에서 현실 속에 위기 속에서 북이 돌파하려고 했던 현실에서 채택한 그 사회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버리고 포기하느냐? 누굴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연희 씨 말도. 그리고 다음으로 또 좀 참 안타까운 게, 네. 그 태용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은 계급사이다. 계급사이다. 북한의 전체 인구를 계급을 세 계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지배계급, 그다음에 덕려계급, 그다음에 적대계급 이렇게 적대계급.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지배계급 하게 되면 핵심 계층이래요. 그래서 핵심 계층은 뭐 지배계급이겠죠? 하고 덕려계급은 북한 전체 주민의 60 내지 70%가 덕려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 70%가 덕려계급. 거기에 또 적대계급 하게 되면 완전 왼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적대계급이 20%랍니다. 그러면 합치면 지금 몇 %인가? 90%죠.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노예제 사회도 아니고 뭐 10% 이 정도의 사람들이 그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렇죠. 네. 북은 덕제야 뭔가 인민들을 깜짝 맡다고 하는데 이 덕려계급이나 적대계급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 버리고 굶어 죽으면서까지 그 오랜 세월 권한의 행구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견뎠을까? 그렇죠. 예, 그 적대계급이 당연히 그 나쁜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으면 목숨 버리겠습니까? 그거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네. 적대 계층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요 계층이 30-40%도 아니고 60% 70%라고 하면 이름이 동요한다라는 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의 행군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5년에서 10년 뭐 그리고 지금 뭐 북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길게도 보는데 그동안 이 동요 계층은 그러면 동요를 안 하고 뭘 했단 얘기죠? 우리가 세계에서 네. 다른 나라도 그렇고 남쪽에서 가장 특히 우리가 가장 흔하게 북에 대해서 말하는 게면 2년 후에 붕괴될 거야. 네. 몇 년 후에 북은 무너질 거야. 북은 앞으로 무너질 거야. 북이 무너지면 우리는 북에 가서 뭐 할까?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게 당장 무너질 것처럼 했던 게 70년 왔어요. 무너지지 않고. 그 7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근본 여인이 무엇일까? 90%의 덕려계급, 적대계급이 있었다면 그 나라가 오늘까지 왔을까? 이게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지금 본인도 하고 있는 거고, 저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우리가 당연히 자기 나라가 세워져서 처음부터 완벽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뭐 미음 먹다, 죽 먹다, 이판 먹다, 옥수수밥도 먹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잘못했다가 다시 거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하고 그러는 건데 북도 처음에 그런 사회주의 나라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다시 거치기도 하고 서로 운운하기도 하고 하면서 차곡차곡 나가기 때문에 북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 가고 있는 가덕이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북도. 그러니까 일단 북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정치체제, 경제체제로 선정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뭐 옛날처럼 완전히 뭐 멸공, 반공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선택한 이 체제 그리고 이 체제가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몹쓸 체제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왔는지 그죠? 네. 근데 옛날에 우리 분단의 그 비극이 많잖아요. 네. 전쟁이 일어났다 끝나면서 또 옛날에 그 기간에 서로 이렇게 몰랑 가족들도 있고 치안되고 뭐 우리 서북 청년단처럼 서로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뭐 고발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북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마을에서 진짜 막 같이 살지도 못할 만큼 그래 왼수 같은 서로 물고 뚫었죠. 인민군이 내려왔다 국방군이 올라갔다 이러면서 그러면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이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원들이 그 자식 때까지 요원들이 깨끗이 씻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쪽도 그렇죠. 아직까지 하지만 많이 치유되고 하지만 그 어느 석에는 그 원한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저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죽였는데 고발했는데 이런 치안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책 자체 옛날에 우리가 전쟁 끝나고 그때도 평양의 학생 선임문전 제일 먼저 생겼지만 두 번째가 바로 개성의 월남자 가족들이나 그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하는 게 너무 그래서 두 번째로 제일 다른 데보다 먼저 했던 게 계속 그 아이들한테 선임궁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지만 연희 씨가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38선이 있을 때는 남쪽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휴전선이 되면서 개성이 북으로 편제가 되면서 이제 북이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죠. 저 사람들을 지역 감정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그것을 그 아주 시대를 굳이 따지자면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어떤 동요계층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 감정의 앙금들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과대 포장해서 지금 태용호가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다른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북에서 가장 철저하게 말하는 게 비사회주의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반인민적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도 청하는 거 아닙니까? 관료주의.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하는 거겠죠. 그것처럼 옛날에 70년대까지도 일부 간부들이 중간 간부들이 나쁜 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 때였던 그 치안대 같은 이런 데 가담했던 어떤 그 가족이었나 봐요. 근데 이팔 비난론 연합기업소였어요. 네네. 예, 70년대인가 그때. 그 미국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북에서는 그 유명한 그 그쵸? 연합기업소죠. 이게 네. 영화 버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버중. 아 보증. 버중이라는 네. 영화가 있는데 그 이팔 연합기업소가 이렇게 뭐 이렇게 큰거 연구해서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휴지 넣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정업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가서 환영하고 기념사진 찍고 하는데 그 책임 간부가 이 사람 한 명이 거기 제일 큰 공로를 세운 노동자였어요. 근데 그 노동자가 뭐 기계를 설비도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런 치안대 어떤 가담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는 거기 참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할 수 없이 못 참가하고 남들은 다 옆에 노동자들은 가서 기념사진 찍고 막 환영하고 막 웃고 하는데 현장 구석점에서 막 혼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 주석은 모르니까 기념사진 찍고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봉주 하게 되면 남쪽 사람들 잘 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각 총리하고 상임위원장 하면서 뭐 했었죠. 현지도 나가고. 그 박봉주가 바로 이팔연합기업소 책임비서였어요. 아, 그 그때 당시. 당시에? 네. 네. 책임비서인데 이 사람이 다음날 김정일 위원장한테인가 편지 씁니다. 편지 써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이런 그런 각오 때문에 기념사진도 못 찍었다 막 올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입당 버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입당을 시키는 예, 그런 게 그래서 버중이거든요. 보증. 책임져서 버중을 합니다. 내가 버중합니다 하고 그런 것만큼 일부 간부들 속에서는 그 옛날에 치안대나 뭐나 나쁜 짓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경명시하고 뭐 좀 따돌렸던 이런 경향이 있긴 있었죠 옛날 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회가 벌써 90%가 벌써 동료되고 족대 계급이라면 그 사회는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갈등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사회든 필연적으로 폭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를 통해서 북에 관련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본 폭동이 아니라 여러분 실체로서 접한 지금 미얀마 같은 아니면 대한민국 광주 민주항쟁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이 본 적이 물론 가짜 뉴스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무슨 폭동이 있었대. 하지만 실체가 있다라고 그 미국 CIA가 어떤 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 화면을 뿌렸을 텐데 실체가 있는 반북 유튜버들이 내보내는 거 외에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1984년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뭐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항의 시위를 합니다. 물론 이제 폭동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돼서 하는 갈등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인권을 얘기하는 미국이 얼마나 계급사회고 계급에 골이 깊고 인권의 문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거 그리고 시애틀에서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화되지도 않은 세계 시민들이 인민들이 모여서 왜 깃발을 들고 항의를 하고 데모를 했겠습니까? 그 인권의 문제는 그런 데서 제기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김태영 심리학자가 얘기한 대한민국과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원초적으로 99계층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왜 대한민국 사회에 갑질이라는 문화가 있겠습니까? 월급 200만 원 갚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을 비웃고 월급 4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을 비웃는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을 지금 사회주의 체제의 인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연희 씨가 얘기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왈가왈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느 사회가 일방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 태용호가 나서서
북이 계급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마 태용호 자신도 여기서 생활하면서 아마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태용호가 또 하나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반도 통일, 네. 통일에서 가장 중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북한의 정교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교를. 그러면서 동유럽 공산 국가들도 정교에 대해서 제안하고 어떤 박해가 있었지만 모스크바나 뭐 어떤 다른 나라들 걷다 보면 오래된 교회나 성당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북한을 유행하다면 70년 전에 그렇게 많았던 평양에 있던 오래된 교회를 하나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공산당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 사람 말하기를 공산 국가들이 정교를 박해했다고 한다면 북은 완전히 교회를 말살해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70년 전에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 그중에서도 평양에 교회가 정말 많았죠. 태용호도 얘기하죠. 그 네. 아시아의 센터였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센터였다. 그렇죠. 네. 있었는데 어떻게 70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 때 미국 놈들이 멍땅 다 까부셔 버렸는데 교회를. 그래서 연희 씨가 방송에도 네.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 그렇죠.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죽이지 않겠지, 폭격하지 않겠지 했는데 수많은 그 민간인 대상 그 폭격이나 그 공격은 전쟁 중에도 제네바 협정으로 분명히 금지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진짜 뭐 유명한 얘기죠. 뭐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대동문 하나 빼고는 평양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얘기할 정도 초토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가 다 사라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 인민들 입장에서는 종교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미국이 상징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친일파들 여러분 토착외구들이 좋아하는 일본에 가보십시오. 일본의 교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교회 없습니다. 중국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금은 좀 달라지고 변하기도 하면 대만에 가보십시오. 대만의 교회 길거리에서 보이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유독 이상한 겁니다. 적화된 도시. 해만 지면 빨간 십자가로 도배가 되는 도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가보십시오. 유럽의 어느 교회가 창녀들도 아니고 몸 파는 사람들 진짜 자본주의 상업주의도 아니고 그 빨간 기둥 세워가지고 십자가 그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 빨갛게 그 네온 사인 불 켜놓고 어서 오십시오 광고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종교의 자유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국 일본 그럼 중국이 처음부터 종교를 박해서 종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한때 그 왕성했던 기독교 그리고 그 세력들과 함께 천도교와 함께 그리고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그 대한민국을 하나된 조국을 만들려고 지금 북이 내조국이니 남이 내조국이니 우리도 가끔 말하면서 조금 실수를 하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조국으로 갖지 못하는 이 비극의 씨앗을 누가 뿌렸는지 생각해 보면 이승만 뒤에 있는 미국이 그리고 미국이 상징하는 기독교가 여기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태용호 씨는 그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알자를 혀를 구부리는 그 영어 속에 감추고 싶은 건지 저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근데 태용호가 언제부터 정교를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여기 돌아와서 종교를 가진 거예요, 네, 자기가? 정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남쪽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하철이나 어디나 가게 되면 항상 거리에도 이거 설교하고 정교 믿으십시오. 죽으면 천당 가고 어쩌고 안 믿으면 불신지옥 예수. 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정교를 설교하고 하는데도 정교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쪽에. 그렇죠. 네. 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나쁜 놈들이야? 너 왜 안 믿어? 잡아갈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한테 상대에게 정교를 강요한다는 건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린 북한테 정교를 강요해야 되지? 북이 정교에 자유가 있냐 없냐 문제를 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북은 이미 전에 자기 나라가 생길 때부터 북은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여기는 자본주의를 선택했고 그러면 그건 자기만의 선택의 길인 거지. 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인데 자유를 인정해라,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연희 씨가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면서 근데 당신은 카톨릭이죠. 카톨릭교로 반하면서 로마 정부와 손을 잡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종교를 퍼뜨렸던 힘은
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예수가 죽고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이분들이 믿고 그 종교를 퍼뜨리려고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피부색이나 인종을 뛰어넘는 어떤 기독교 정신, 그리고 자신의 순교, 자신을 희생하면서 만들었던 거지. 지금처럼 중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뭐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돈으로 사람들 빼돌리는 뭐 인신매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돈 몇 푼에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기독교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자기 헌신, 자기 순교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여기 왔지, 다른 사람의 피를, 지금 연희 씨가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 죽어라고 강요하면서 종교를 전파해서 이날 이때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어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꼭 하고 싶었고, 이 태용호는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처음에 소름 끼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아픈 부위, 그죠? 가장 건드리기 곤란한 부위를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돈줄이 되는, 그리고 보수 우파들이 달려들어서 아각거릴 수 있는 요것과 어떤 북의 체제를 비교하면서 지금 공격을 들어왔는데, 아마 뭐 to be continued 하면서 뭐 계속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갈 때까지 갔네요. 태어는 이제는 뭐. 이럴수록 그 어떤 뭐 개인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태용호 자신의 어떤 영혼에 진짜 더 큰 해가 되지 않을까. 뭐 국가, 민족, 뭐 시대정신 이런 큰 얘기 하지 않고도 개인이 죽을 때 나의 삶이 정직했다, 깨끗했다, 본인이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내세를 믿는다면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결백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까라고 저는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 무슨 삶이 있을까요? 난 들여다보고 싶어요. 근데 태용호가 북에 있을 때는 태용호가 부인인데 꼭 잡혀 살았다고 막 이웃 사람들이 막 뭐 증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언을 하고. 근데 여자가 더 태용호가 더 막 뭐 나서서 뭐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잭소리 부인한테 잭소리도 못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남찍어 다나니까 부인은 내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제가 나왔으면 할 수 없잖아요. 평양에 있을 때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일반 노동자들도 자기 위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북의 모습인데, 그 북에서 외교부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과 이런 궁지감 이런 속에 살았습니까? 소리치면서. 근데 여기 와서는 항상 숨어 살아야 되고 뭔가 제어시까지 해야 되고, 그 뒷구석에서 그렇게 막 내가 저거하고 사냐 이렇게 막 천대하던 그런 남편을 내조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삶에 살다 나니까 이제는 부인도 여기 오게 된 게 막 후회스럽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자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뭐 어른들의 말씀이 가로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양심의 자유, 진짜 거기에 떳떳한 그런 어떤 삶,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태용호는 앞으로 이제 뭐 2편, 3편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